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9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많은 관심과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흐름은 그 커뮤니티 들어가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NBA 총 11가지 경기들 중에 9가지 경기 멘트 준비해 왔고요. 내일 이제 인시즌 토너먼트 조별리그 마지막 날이죠. 그래서 내일 이제 8강 진출이 될 수 있는 팀들이 전부 다 이제 정해지는 날인데 그런 거 좀 참고하셔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애틀란타랑 클리블랜드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 클블. 자, 애틀란타는 사실 지금 뭐 인시즌 토너먼트에 일찌감치 탈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블 같은 경우에는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와카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있거든요. 지금 토론토가 4승으로 이미 올라갔죠. 같은 이제 조 토론토가 4승으로 올라갔고 클블이 내일 이기게 되면은 3승 1패가 됩니다. 그래서 와카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자, 이번 시즌 클블 같은 경우에는 공격에서의 가장 큰 강점은 아무래도 뭐 모블리라든지 앨런 활용한 갈란드 활용한 2대1 게임에서의 효율이 정말 좋은 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첼 활용한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페인트 존에서 많은 공격을 가져가고 있고 높은 성공률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클블이 2점 라인 성공률이 56.85%, 최근 5경기에서는 60.18%까지 올라가는 모습. 근데 이제 애틀란타는 사실 2점 라인에서 컨테스트 능력이라든지 박스아웃에 대한 능력 자체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클블이 아마 공격에 있어서는 좀 강점을 보여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최소한 120득점 이상은 가져갈 수 있는 득점에 대한 기대값은 조금 높게 설정을 가져가겠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쉬운 부분은 트레이 영이 빠져있다는 부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스가 뭐 잘 해주고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뭐 워커, 리자세, 뭐 존슨, 크레이, 뭐 뉴엘, 오콩 스팟업 자원들이 조금 잘 터져주면서 외곽에서의 득점 지원이 잘 되고 있고 높은 에너지 레벨, 많은 움직임 통해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클벨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약점이 뭐죠? 수비에서? 지금 뭐 갈란드라든지 미첼이라든지 앞선에서의 이런 사이즈가 조금 작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서의 3점에 대한 허용이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클리블이 화력으로 앞서 나가면은 애틀란타가 따라갈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슛감 자체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거는 접전 다득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애틀란타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애틀란타의 외곽이 터져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애틀란타 플랜 아니면은 241.5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브루클린이랑 필라델피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룩빌라. 자, 요거는 아마 이제 필라델피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뭐 순수 팀 네임밸류에 있어서는 브루클린보다는 필라델피아 쪽이 조금 더 유리하게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같이 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루클린이 지금 뭐 캠 토마스라든지 마이클 포터가 지금 나가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득점이 될 수 있겠냐.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조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브루클린이 직전 뉴욕과의 맞대결에 있어서 클로우니가 되게 괜찮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31득점에다가 야투가 52.9%, 3점 13개 쏴서 7개 메이드. 최근에 컨디션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필라델피아가 사실 4번, 5번에 대한 수비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뭐 켈리 우브레 빠져있고 엠비드 빠져있고 와포드 빠져있고 보나라든지 폴 조지는 100%의 컨디션이 또 아니다 보니까 이 4번, 5번 포지션에 대한 수비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클로리라든지 클렉스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골밑으로 계속해서 들어가 주면서 자유투를 많이 얻어내 주면서 좀 공격을 풀어갔을 때 생각보다 브루클린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데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핸들링이 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는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정감 있게 턴오버 없이 클로운이나 아니면 클렉스턴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는 점이 조금 주요하게 작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이제 맥시가 있죠. 맥시가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 뭐 그라임스라든지 에드워즈라든지 스팟업 자원들 자체도 야투가 터져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조금 불안한 게 뭐냐면은 최근 필라델피아가 실책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실책이 많아지고 있고 벤치 구간에 있어서는 득점에 대한 볼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면은 지금 에드지컴이 빠지다 보니까 그라임스를 이제 선발로 땡겨 쓰고요. 그 자리를 메꿔줘야 되는데 맥케인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경기력이 아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 똥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필라델피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오히려 이제 맥시의 그런 슛감에 따라서 역배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좀 브루클린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 아니면은 이제 다운템포까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라델피아가 골밑이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양팀의 전력차가 그렇게 많이 난다라고 보진 않거든요. 자, 브루클린 프렌 역배 언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경기 볼게요. 샬럿이랑 시카고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시카고.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홈팀 샬럿이 최근에 연패가 좀 많이 길어지죠. 7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런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뉴욕전에서는 슈터들이 좀 많이 부진하면서 101대 129, 28점 차이로 경기를 또 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원정팀 시카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수비가 정말 불안한 팀인데 경기당 실점이 평균 124.24 실점, 리그 전체 28위 수준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지금 118.3, 리그 전체 23위거든요. 게다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실점이 130점, 80점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상대에게 조금 편안하게 공을 잡게 해주고 있고요.
원정에선 사실 수비 능력 자체가, 집중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이게 과연 샬롯의 이런 백코트 자원들, 뭐 쿠노페이라든지 밀러라든지 브리지스라든지 이런 슈터들이 조금 반등할 수 있는 각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샬롯이란 팀 특성상 라멜로 볼이 핸들링 가져가면서 뭐 1대1로 잘 노려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슈터들을 살려주는 플레이를 많이 가져갈 텐데, 이런 팀의 특성이 뭐냐면은 슈터들이 한번 터졌을 때 화력적으로 상대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렇게 시카고같이 수비가 무너져 있는 팀을 상대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반등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시카고가 주도하는 굉장히 빠른 템포의 화력전이 좀 예상이 되고요. 순수 화력으로 주고받는 경기가 좀 예상이 되는데 248.5라는 기준점을 제가 거의 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둘게요. 샬럿과 시카고의 매치업이라고 한다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디트로이트랑 올랜도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올랜도. 자, 이 매치업도 조금 중요합니다. 내일 이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조 1위로 인시즌 토너먼트 8강에 진출하게 되거든요. 뭐 그룹 1위 결정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줬어요. 일단은 양팀 다 이번 시즌 공격 코트에서의 효율이 정말 많이 올라와준 팀들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디트로이트가 122.4득점씩, 올랜도가 131.2득점씩을 가져가 주면서 이 공격이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야투에 대한 기대값 자체가 시즌 평균도 나쁘지는 않지만 최근 5경기에서는 양팀 다 정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이점이 있는 이 디트로이트가 조금 유리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하는데, 결국에 양팀 다 이 페인트존에서의 많은 득점, 그 다음에 이제 파울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모습들, 공격 코트에서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이거 자유투 엄청나게 쏠 것 같거든요. 뭐 양팀 다 많으면 30개 이상씩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235.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디트가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올랜도의 최근 화력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순수 화력전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인디애나랑 이제 워싱턴 경기 보겠습니다. 인디애나 워싱턴.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제가 타이틀을 14연패를 끊어내고 온 워싱턴이라고 잡아놨는데, 일단 애틀란타 상대로 맥컬럼이 이제 46득점에다가 사르가 이제 27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뭐 각각 야투가 말도 안 됐어요, 사실. 뭐 68% 나오고 73.3% 나오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경기였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경기였고, 워싱턴이 연패를 탈출하려면은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만 워싱턴이 여전히 수비에서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워싱턴의 평균 실점은 128.18 실점, 리그 전체 당연하게도 꼴찌고요.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23.4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최근 5경기에서도 역시나 시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워싱턴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수비 코트에서 가져가는 에너지 레벨 자체가 너무나도 낮은 팀이고 컨테스트 능력이 떨어지는 팀에다가 박스아웃도 안 되면서 뭐 세컨 찬스 많이 주고 뭐 턴오버 유발도 안 되고 있고 시온 찬스 굉장히 많이 주고 하다 보니까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매치업 상대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진 않거든요. 뭐 메서린이라든지 시아캄이 가져가는 공격이 워싱턴 입장에서는 1대1로 사실 막을 수 있는 자원이 있나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게다가 인디애나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워싱턴을 만나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많은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비로는 답이 없을 거예요. 공격으로, 화력적으로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 워싱턴 공격에서의 강점이 뭐죠? 일단은 윙 뎁스가 조금 두터운 편이고요. 슈팅 레인지가 전체적으로 길다 보니까 외곽에서의 공격이 정말 뭐 다들 던질 수 있죠. 뭐 사르, 미들턴, 쿨리발리, 조지, 맥컬럼 싹 다 던질 수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가 괜찮거든요. 자,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인디애나라는 팀 자체가 3점에 대한 시도를 억제하는 이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3점 허용률 자체가 32.1% 리그 전체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외곽에서의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외곽에서의 수비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3점이 터지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워싱턴이 원정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전 이거 인디애나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디애나 승 그리고 5.5 마헨 그리고 242.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조금 낮게 설정해 주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고하시고요. AADX-V3FEIQBM님 별풍선 150개 감사합니다. 르츠고 저억중.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형님들. 뉴욕이랑 밀워키 경기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이 토너먼트에서 둘 다 2승 1패 팀들이에요. 뭐 뉴욕도 2승 1패고 그 다음에 이제 밀워키도 지금 2승 1패죠. 그래서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룹 1위로 뉴욕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밀워키는 경기를 가져온다고 한다면은 와카를 또 노려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다만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밀워키보다는 뉴욕이 나은 건 맞습니다. 원정팀 밀워키는 최근에 몇 연패죠? 6연패입니다. 얘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최근 5경기에서 가져가는 평균 득점이 108.4득점, 실점이 118.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수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는 모습,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외곽에서에 대한 지표가 터져주고 있는 건 맞지만 2점 라인에서의 야투가 너무나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에 대한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강요가 좀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생각보다 밀워키의 3점이 기대값 이상으로 터져줄 가능성. 왜냐면은 뉴욕이란 팀 자체가 이 브런슨과 맥브라이드가 가져가는 사이즈가 좀 약점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리스크라고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뉴욕 같은 경우에는 존 디펜스도 많이 쓰는 팀이고 3점 시도에 대한 억제도 안 될 뿐더러 3점 허용률도 굉장히 높은 팀이거든요. 그래서 3점 허용률이 37.9%. 리그 전체 26위 수준입니다. 그래서 밀워키가 순수하게 야투가 터져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뉴욕이 이제 2점 라인에서 많은 득점을 가져갈 때 외곽으로 좀 따라갈 수 있고 뭐 역배가 나오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는 그런 경기 정도로 조금 예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종합해 보면은 미러키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36.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클라호마랑 피닉스 경기 볼게요. 오클 피닉스. 자, 이 매치업도 지금 양팀 다 인시즌 토너먼트에서 3승 0패입니다. 둘 다. 3승 0패 팀들인데 뭐 둘 다 경기를 지더라도 이기는 팀은 바로 8강 확정이고요. 이기면 8강 확정. 지는 팀도 사실 와카를 또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둘 다 굉장히 중요한 경기긴 합니다. 자, 홈팀 오클라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런이 돌아왔어요. 3번 포지션에서 제일런이 들어오다 보니까 샤이, 월라스, 제일런, 홍그렌, 하텐스테인까지 이어지는 막강한 5인 그 라인업이 구성이 됩니다. 막강한 5인 라인업이 구성이 되는 상황이고 이번 시즌 오클라호마는 사실 뭐 제일런이라든지 홍그렌이라든지 뭐 하텐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빠졌을 때도 18승 1패를 기록할 만큼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이거든요. 수비는 전체적으로 타이트하게 수비 가져가 주면서 이제 빠르게 이제 로테이션이 되고 있고 스위치 상황에서도 약점이 거의 없다 보니까 수비가 정말 좋고요. 최근에는 공격에서도 같이 좀 터져주는 모습들 밸런스가 진짜 완벽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빈 부커에 대한 활약 가능성에 따라서 약간 뭐 경기력에 대한 편차는 있다고 보기는 해요. 경기력에 대한 편차는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뭐 오클라호마가 샤이 기저스라든지 카루소라든지 에이스를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는 묶어줄 수 있는 자원이 있는 것도 피닉스에겐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경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공격에 대한 화력을 높일 수 있는 팀이 아니라 수비에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좀 유리한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템포 자체도 굉장히 다운 템포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클이 이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뭐 핸디는 너무 높아요. 제가 봤을 땐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오클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닉스에 대한 플랜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229.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건 빼겠습니다. 오클 승 229.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개 남았습니다, 형님들. 덴버랑 이제 샌안토니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유타 경기까지 2개 더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덴버랑 샌안토니오 경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도 이제 그룹 1위 결정전이거든요. 양팀 다 지금 2승 1패씩 기록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이긴 팀은 바로 8강, 진 팀은 이제 떨어집니다. 그냥 나가리 된다고 보시면 돼요.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자, 홈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요키치의 활약이 정말 압도적이다. 경기당 34.8분을 뛰면서 29.6득점에다가 12.8리바 어시가 11.1개죠. 그냥 평균 스탯이 트리플 더블 이상을 기록 중인 상황이고 야투율이 62.6%.
그럼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사실 웸비가 없는 상황에서 코넥트라든지 헬슨 반지 가지고 4번, 5번 가지고는 요키치를 막아주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봤을 때. 그래서 샌안토니오는 사실 화력으로는 이제 뭐 덴버를 좀 따라가야 되는, 수비로는 답이 없고 화력으로 따라가야 되는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이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웸비가 빠진 상황에서 디언 팍스부터 시작이 되는 공격 자체는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샌안이 원정에 갔을 때 스팟업 자원들의 야투율 자체가 좀 떨어집니다. 야투율이 좀 떨어지는 이런 리스크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코넥트 같은 경우에도 롤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이 조금 아쉽다 보니까 공격에 대한 옵션 자체도 한정적인 데다가 야투가 좀 터져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이게 화력으로 따라가기도 좀 힘들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웸비가 빠지는 상황에서 덴버 원정에 가는 샌안토니오가 사실 덴버를 잡아내기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덴버 승이라든지 아니면 뭐 8.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3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말씀을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유타랑 세크라멘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타, 세크라멘토. 자, 홈팀 유타가 최근에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4연패까지 연패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유타가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는 그래도 이제 4승 5패, 뭐 승률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특히나 이 유타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가져갔을 때 평균 득점이 128.4득점. 리그 전체 1위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키온테라든지 이제 마카넨이라는 확실한 원투펀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센서브라든지 핸드릭스라든지 뭐 필리포스키라든지 이런 친구들 벤치 구간에서 득점에 대한 볼륨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자원들이 꽤나 많아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되는 팀입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은 턴오버가 좀 많거든요, 유타가. 포지션당 턴오버에 대한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은 14.4%. 리그 전체 27위. 다만 지금 이 세크라멘토라는 팀 자체가 수비를 좀 빡빡하게 가져가는 팀은 아니에요. 뭐 타이트하게 상대 실책을 유발하고 뭐 뺏는 수비를 가져가고 하는 팀은 아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야투까지 시도까지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진다. 포지션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화력으로 저는 세크라멘토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눌러버릴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보니스 빠져 있습니다. 슈로더도 지금 직전 경기 결장했었어요. 내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 뭐 웨스트브룩이 지금 나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화력으로 유타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최근에 야투가 터져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시즌 평균도 낮은데 최근에는 더욱더 낮아지는 구간. 아쉽죠? 분명히.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순수 화력 대결로 들어갔을 때 너 한 번 야투 쏘고 나 한 번 야투 쏘고 가져가자라고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유타가 좀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홈에서 가져가는 유타라고 한다면. 종합해보면 유타 승 아니면 유타 1.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9가지 경기 멘트는 전부 다 진행을 해봤고요. 일단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많은 또 가입까지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합니다, 형님들. 오늘 할 거